안녕하세요. 저희 중앙일보가 최신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꾸준히 업로드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이 콘텐츠를 조금 더 독자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중앙일보 남수현 기자이고요. 제 옆에 계신 오늘 남북관계 위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실 분은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안보 전문 기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선배 저희가 월요일 15일이었죠. 그때 만났을 때는 그렇죠.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16일에 실제로 이 연락 사무소를 파괴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 세금이 많이 투입된 건물이 그렇게 순식간에 내려앉는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충격을 많이 받았죠. 네, 그 북한이 이 4.27 판문점 선언의 좀 상징물과도 같은 공동 연락 사무소를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이유, 그 속내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여쭤보고 네. 싶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서 북한이 두 가지 행위를 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성과가 딱 그 실물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승에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설한 거. 두 번째는 9.19 군사합의. 그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두 번째 남은 것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런 행동으로 나갈 것인데 오늘 제목도 이제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굉장히 많은 걸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걱정은 조금은 잠시는 접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왜 생겼는가 하면 작년 하노이 회담 기억하시죠?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는데 그때 이제 협상 조건을 북한에서는 철저히 우리 청와대의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조언을 받은 게 북한의 영변을 폐기하겠다라고 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조언한 거죠. 근데 막상 이제 그때 우리가 조언하고 난 뒤에 워싱턴의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영변 가지고는 안 된다. 북한이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영변 가지고 영변만 폐기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조회에 막 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서는 알파라는 게 나온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남북이 조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세운 거예요. 거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알파를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뻥 하고 나자빠진 거죠. 그래서 회담이 깨져 버린 거죠. 이후부터 이제 계속 그 북미 관계가 이제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초에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북중 국경이 닫히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원래 북한은 평양 시민하고 당군 간부만 챙기면은 정권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평양 시민이 먹고 살기 어렵게 된 상태예요. 아, 평양 시민까지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당군 간부들이 많거든요. 가족들이. 그래서 정권 위기가 있고 그러면 사태를 이렇게 만든 김여정은 너는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이제 책임 추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가 직접 김여정을 추궁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지금 세게 나가는 게 그런 걸 갖다가 면피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더 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약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좀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예. 네, 특히 이제 북한군은 모든 전선의 경계 태세를 1호 전투 근무 체계로 격상한다라고 밝히기도 해서 좀 우려가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도발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오늘 보도에 보면은 북한이 그
DMZ 안에 있는 빈 GP가 있어요. 네. GP에 다 모든 병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데 거기에 병력을 집어넣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으로 할 건 아마 어, 남북이 합의해서 파괴한 10개 GP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아, 거기 임시 초소를 건설할 수도 있고 병력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서해안에서 그 해안포들 포문을 원래 열면 안 됩니다. 네. 그걸 연다든지 서해안에서 그 훈련한다든지 사격 훈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번 정부의 남북 실적인 9.19 군사 합의가 깨지는 거거든요. 뭐 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또 불바다론 서울 불바다론 해서 서울을 공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까지 좀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의 목표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해제 권한은 사실 두 군데 있어요. 김정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해제해주거나 이건데 그러면 협상 상대가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잡혀 있어요. 네. 예, 그게 모든 걸 매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당선이 되든지 떨어지든지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너무 센 도발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당한 적극적인 도발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고 이 소극적으로 계속 우리의 긴장감을 높이는 것만 할 것이고 11월 지나서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도 미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전략 도발로 갈 수 있죠. SLBM을 발사하거나 ICBM을 발사하거나 그래서 이제 핵무기로 남한을 대한민국을 공격할 듯한 그런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북한이 조치는 많이 내놨는데 실제로 물지는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되게 그 센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북한에서. 근데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드는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왜 하필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왜 하필 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정치적 책임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추측은 다음 후계자가 아닌가 네. 뭐 이런 두 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제 대한민국 국민 예. 입장에서 또 궁금했던 거는 북한이 이번에 폭파한 연락사무소가 사실 우리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된 예. 그런 건물인데 이렇게 북한이 막 파괴를 해버려도 괜찮은 건지 예. 뭐 어떤 분들은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던데 그리고 사실 자세히 보면 이걸 완전히 제대로 다 파괴하지도 못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또 의도한 그래서-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사실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남북 협력 기금으로 네. 지원하거든요. 우리 국민 세금인데 그래서 북한이 마음대로 폭파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이거 소송 제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음. 국민 중에 아무나 한 명이 제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북한 재산을 해외에 있는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죠. 네,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폭파시킨 거 보면은 이제 폭파하는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원래 우리 그 큰 오래된 빌딩 폭발 때 보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보면은 그런 기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까지 그 지원센터까지 지원센터. 네. 붙여졌잖아요. 그러니까 폭파 기술이 좀 떨어진다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김여정이가 그렇게 독한 말을 내뱉었는데 어제 청와대에서 이런 말을 했죠. 무례하다. 네. 몰상식하는 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붙여서 국제 룰, 국제 제재까지 깨면서 북한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갑자기 강한 게 나오니까 북한도 좀 당황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간 긴장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면 북한이 어떤 도발까지 감행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